AI 도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나에게 맞는 도구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를 좀 깊게 파들어 가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를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보고 아 얘는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틀리는구나, 맞구나 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해본 것처럼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틀리는지를 알려면 그 분야에 자기가 전문성이 있거나 이제 소위 말하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틀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성형 AI 시대에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셨고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시의적절할 때 시의적절한 내용을 들으십니다. 이거를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에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AI 네. 2024 트렌드 앤 활용백과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한 최고의 책 중에 하나다. 책이 굉장히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쨌든 뭐 이제 제가 원래 하는 본업 말고도 IT 관련 방송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IT를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풀 수 있을까라는 걸 항상 고민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에 잡히는 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IT 시사 프로그램의 뭐 맨 끝에 이제 라디오에 이제 IT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좀 쉽게 전달드리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챗 GPT가 나오고 정말 다양한 앱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은 써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챗 GPT 관련 강의를 많이 가도 이제 막상 써보신 분들 이러면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이게 근데 써보면 그렇게까지 허들이 높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처음 경험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거를 접근하게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풀어서 의역과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넣었고요. 그럴 때 이제 저에게 되게 영감을 줬던 책이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지성만 그만한다. 네네. 예전에 그런 책 있었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 옛날에 뭐 컴퓨터 길라잡이 이런 시리즈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딱 그거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개그맨이신 전유성 씨가 좀 재미있게 쓰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술술 읽히는 것들을 좀 집중을 해서 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보시면서 옆에서 이제 백과사전처럼 껴놓고 따라 해볼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책으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최대한 말투도 좀 편안하게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나와 있는 AI 관련된 모든 뭐라 그럴까요? 사이트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이트와 앱 이것이 거의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이건 요거 여기 있고 요건 요거 이 책에 다 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면 한두 번만 따라보면 바로 본인도 직접 AI의 프롬프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프롬프터가 되게 만들어주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 이 책 보면서 이제 머릿말하고 맺은말에 굉장히 좀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 머릿말에서는 깜짝 놀랬다 라고 10월 달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 머릿말 읽으면서 이 질문을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뭐냐,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더 깜짝 놀라셨겠네요. 아니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이 샘 알트먼의 정말 엄청난 이직 행렬 그걸 보면서 야 이거 K-드라마 반성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다. 이거 아마도 넷플릭스에서 OTT에서 컨텐츠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놀라웠죠. 제일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그런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쉽게 회사에서 이제 임직원에서 이렇게 갑자기 잘릴 수가 있구나 라는 어떤 특이한 구조, 원래 그 구조를 알고 있었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실행되다니라는 게 놀라웠고, 두 번째로 저는 오히려 여기서 되게 놀랐는데 그 큰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서 움직였구나라는 거에 저는 솔직히 더 놀랐거든요. 그렇죠. 하루 반 만에 모시겠다. 샘 알트만 모시고 그 팀 올 수 있는 사람 다 와라. 거의 준비된 사람처럼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샘 알트만이 다시 가고 나서 좀 이제 그 요즘에 이제 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는 이 오픈 AI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네, 오히려 이제 샘 알트먼이 다시 오픈 AI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오히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조율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혹은 정말로 괜찮은 회사가 아니면 그 회사의 CEO가 넝쿨즈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너의 선택을 존중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의 어떻게 보면 좀 어른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사티아 나델라가 했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 승자. 그렇죠. 최대 승자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임원진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이사진이 상당히 이 오픈 AI가 특이하게 돼 있고 원래 샘 알트먼이 그걸 구조화를 만든 사람이 샘 알트먼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AI 기술을 많이 키우면서도 이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사회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식을 49% 그러니까 지분이죠. 정확하게 지분을 49%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의사결정 못하고 있었고 샘 알트만조차도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 회사가 키워졌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본인이 축출당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사진의 세팅을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이러한 기술을 이제 리드할 수 있게 바꿔 나가겠죠. 그래서 아직 아마 이 녹화 기준으로는 완벽하게 이사진들이 다 세팅이 된 상황은 아닌데 아마 이제 향후 9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접적인 사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느 정도의 좀 밀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의 현상을 이제 되게 해외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이제 언론들이 있는데 AI에 대해서 부머와 두머가 싸워서 결국엔 부머가 이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우리가 둠이라는 그런 뭐 게임도 있었지만 AI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인류를 다 멸망시킬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이게 너무 빨리 가는 거는 제재해야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일리아스 스케버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CTO 기술 총괄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밀어내는데 이제 좀 제일 먼저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은 되게 전형적으로 조금 두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면은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가자. 근데 이제 부머, 그러니까 이걸 붐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샘 알트먼 같은 경우는 아니다. 오히려 기술이 빠르게 진보할수록 우리가 이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할 자신이 있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관점에서 오픈 AI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결국 이 부머 그러니까는 이 샘 알트먼이 가는 방향을 지지했고 그 지지가 거의 90% 이상의 이제 오픈 AI에 있는 직원들이 너네 만약에 샘 알트먼 안 데려오면 우리 다 회사 나갈 거야. 770명 중에 700명 이상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를 뭘 했냐면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은 X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트위터에다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일종의 캠페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시위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직원이 없으면 오픈 AI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없으면 오픈 AI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쫙 릴레이로 글을 썼거든요. 그만큼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샘 알트먼은 거의 이제 영웅이 됐고요. 네. 이제 한 이번 이슈가 이렇게 한 2주 전쯤에 개발자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샘 알트먼이 거의 뭐 이 정도면 스티브 잡스의 계열에 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의 서사나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는 좀 이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정말로 본인도 회사에서 이제 잘렸었잖아요. 근데 복귀를 이렇게 초고속에하고 또 대부분 이 복귀한 이유가 직원들이 오히려 이 샘 알트먼을 다시 불러온 거다 보니 오히려 향후의 방향은 이 샘 알트먼이라는 캐릭터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진짜 스티브 잡스 이상급으로도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이들의 강력함을 한동안은 좀 막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AWS라든지 아마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회사 이제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피를 이제 상당히 이제 앞에다가 내세우면서 그럼 그 회사도 이제 오픈 AI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니까 그 회사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AWS의 계열, 아마존 계열에 있는 그 클로드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오픈 AI, 챗GPT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글도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이제 구글이 최근에 뭔가 새롭게 내려고 했던 제민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조금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또 구글은 또 어떻게 치고 나올 것인가. 요 세 개의 글로벌 빅테크의 진영들, 이런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떠한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에 우리가 이 AI 판을 바라보는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자기들끼리 투쟁하고 싸우고 있을 때 뒤에서 그래 너네는 열심히 해라 돈은 내가 버네 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책 마지막 그 맺은말을 간단하게 쓰셨습니다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AI를 들어가는 것은 내 직장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AI가 직장을 뺏어가진 않는다. AI를 잘 쓰는 사람들이 직장을 뺏어갈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라는 건데, 실은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쓴 말은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엔지니어가 있어요. 이쪽 분야에. 그래서 트위터에 쓴 글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AI라는 그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저는 볼 때 그 AI는 마치 도구와 같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도구가 진화할 땐 항상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책에도 좀 넣긴 했는데 전 세계 최초의 사진이 나왔을 때 그 프랑스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화가들이 이제 예술이 끝났다라고 붓을 꺾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예술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그대로 그리는 정밀화였는데 그때 등장한 게 우리가 알는 피카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 진화했고요. 비슷하게 포토샵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나왔을 때 언론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경쟁이 심화해지고 디자인의 영역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 얘기했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아날로그 디자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당연히 컴퓨터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바뀌고 성장됐다는 거죠. 마치 지금의 AI가 딱 그런 것 같아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도구가 변화하고 있고 사람들의 관점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붓을 꺾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도구를 활용해서 자기의 산업의 관점을 바꾸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역사는 결론적으로 관점을 바꾸고 먼저 써보고 실행한 사람들이 그 분야의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진화하게 한 거지 그 분야가 없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의 대표 주자가 바뀌었지 예술이 사진으로 대체되진 않았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다라기보다는 그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나의 도구 혹은 나의 동료 혹은 나의 친구 혹은 뭐 나의 인턴 사원처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연히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나 내가 부릴 수 있는 리소스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치
주판을 엑셀이 대체하면서 100명의 주판러라고 해야 되나? 주판러들이 튀기는 걸 한 명이 그냥 끝내버리는 엑셀 그쵸. 하나 끝내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들이 올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주판을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아예 굶어 죽었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엑셀이나 새로운 도구들을 활용할 때 오히려 그런 주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게 되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학이나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 것들이 그래서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은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딩이나 프로그래밍도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실제로 얘한테 프로그래밍이나 코딩을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해주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GPT-4한테 그걸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줘요. 근데 실제로 그거를 잘 구현하려면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원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마치 이제 우리가 주판은 도구지만 네. 그거를 잘 하려면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알듯이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이 네. 이런 새로운 도구를 쓰면 엄청난 생산성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투자를 할 때 이제 재무나 아니면은 뭐 통계 이런 것들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 말고 이제 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또 재무적인 것들, 회계적인 것들, 통계적인 것들 쓰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뭐 제일 대표적인 툴을 하나 생각해보면 저 이제 통계 뭐 이제 논문 쓸 때 SPSS나 말 같은 툴이 있잖아요. 네. 그 툴에 클릭하면은 실행이 되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실행이 된다고 그래서 그 값이 뭔지에 대해서는 네. 그 도구에 대한 사용법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에는 통계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걸 공부를 따로 해야 됐고 네. 그 다음에 SPS나 아니면 도구를 또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네. 이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내가 통계적인 지식이나 통계적인 지혜를 알고 있으면 도구는 예전보다 덜 배워도 된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을 하는데 예전에는 인간이 컴퓨터의 언어를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야 됐어요. 네. 예를 들면 코딩이나 네. 뭐 프로그래밍 언어나 아니면은 뭐 통계로 치면 어떤 통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면 그럼 이제 컴퓨터가 그걸 갖고 또 이제 컴퓨터의 언어로 대답을 하죠. 네. 그러면 사람이 그걸 번역해서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생성형 AI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가치는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받아먹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프로그래밍하거나 실행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인간의 언어로 원래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써봤더니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실무에 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구만으로는 100% 안 돼요. 하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네라고 보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좀 예를 들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이미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개인은 좀 쓰기가 어렵고 지금 기준으로 기업들 뭐 예를 들면 1000명 이상의 기업들한테만 이 라이선스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대기업이 지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랑 MOU를 맺고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 제가 워드 파일을 그냥 이 코파일럿한테 올려주고 이걸로 PPT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서 5분에서 7분 정도 뭐 발표할 수 있는 슬라이드랑 내용이랑 슬라이드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발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는 초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초안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제 그 오피스에 이제 실제 공식 이제 그 소개 영상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걸 만든 다음에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그럼 이런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시켜요. 그럼 얘가 한 번 더 내용을 넣어줍니다. 또 이제 보다가 여기는 좀 글자가 너무 많은데 그림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얘가 이제 그림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한 코멘트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얘가 넣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시키는 사람이
그 문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요쯤에서 좀 이제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 네.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지만 감마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네. 그 앱을 활용하면 내가 만든 어떤 아이디어의 초안을 정리해주고 그 초안을 갖고 PPT를 구성하는 정도까지는 해줍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PPT 파일로 받든 아니면 이 툴 안에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감마라고 하는 앱을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리면 누구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마라는 앱에서요, 제가 새로 만들기 AI를 누르면요, 얘가 생성이 나와요. 네. 자, 생성이 나오면 얘가 이제 제 디자인 파트너라고 나오죠. 네. 그다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만들어 봅니다. 어떤 주제로 한번 PPT를 만들어 볼까요? 저희는 이제 금융 투자 쪽이니까 네. 미국의 자산 관리, 미국의 자산 관리, 예, 네. 현황. 네.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어도 한번 써볼까요? 아이고, 매니지먼트, 그죠? 웰스 매니지먼트 현황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면 얘가 이렇게 하면서 벌써 개요를 짰어요. 미국 자산관리란 자산관리 회사, 서비스 제공, 시장 규모, 업체 경쟁력, 트렌드, 고객 프로필 이런 식으로 짜고 이걸 그냥 해도 되고 제가 고쳐도 되고 혹은 다시 써달라고 해도 되고 영어로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자산 관리 트렌드를 네. 봤으면 좋겠네요. 네, 요렇게 하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얘 PPT를 이렇게 쭉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네네. 목차를 갖고 예. 한번 해볼게요. 계속을 누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컬러만 골라주면 됩니다. 어떤 네. 컬러를 골라줄까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네, 껌껌한 거. 껌껌한 거? 어두운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골라주고 계속을 누르겠습니다. 계속을 누르면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어요. 예. 네, 그럼 얘가 이제 내용을 처음에 검토하고요. 글머리 기호를 만들고 이미지를 검색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미국의 자산관리 현황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네. 네. 보시면 얘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GPT에서 혹은 다른 플러그인에 있는 내용들을 원래 우리가 물어보면 얘가 그냥 글자 형태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원래 이 앱은 어떤 앱이냐면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세스 형태로 PPT를 웹에서 만들게 도와주는 앱이에요. 근데 여기에 GPT API가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글씨와 이미지를 자동으로 얘가 골라주고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죄송한데 말씀을 해줬는데 네. 저 지금 저 내용 다 봤거든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죠. 이런 개괄적인 이거를 물론 이제 더 심화해서 들어가야 네. 되겠지만 저희가 네.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려면 근데 완전 개설 보고서로는 그렇죠. 충분한데요? 네. 지금 되게 놀라시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예요. 네. 그러니까 아시면 얘가 뭘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초안, 귀찮은 거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쭉 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얘가 처음에 이제 현황 이렇게 하고 내용을 쓰고 제 이름만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자산관리는 이런 겁니다. 자산관리 회사는 이런 겁니다. 그죠? 자산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저 밑단에 나오는 저 내용들을 저렇게 뽑아낸 게 저는 지금 되게 신기한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렇지. 저렇게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글자를 고친다. 그럼 여기서 뭐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느낌표라도 이 안에서 고치면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제가 뭐 이미지를 고치겠다, 수정하겠다. 그럼 여기다 또 추가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AI 수정 이렇게 누르면 아까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고치기 귀찮아요. 그럼 이 안에서 그냥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PPT 파일로 저장받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내보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PDF나 PPT로 받아서 제가 한 번 더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완전히 전문가를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뭐 인턴 사원이라든지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자료 조사를 빨리빨리 해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솔직히 시니어분들이 잘하시는 건 빠르게 보고 빠르게 검토하고 야 이거 이상하잖아 다시 써와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GPT가 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PPT로도 보여드렸지만 챗GPT도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목차가 이상해요.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럼 잘 고쳐줍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5페이지짜리 책을 8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6시간 만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책까지 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네. 샘 알트먼처럼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면 나올 텐데 사진 마세요. 왜냐면 저도 내용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받아서 본 건데 꽤 괜찮아요. 구조도 잘 만들고 개요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은 저 혼자 하면 이게 좀 재미가 없으니까 100분하고 같이 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비님이란 분하고 같이 한 건데 총 100명한테 2주의 시간을 주고 너가 2주 안에 GPT로 책을 만들어 오면 실제 종이책으로 출판을 해줄게 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00명에서 2주 안에 150권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해보니까 되네? 2권 만들고 싶은데요?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100% AI로만 시켜가지고 빠르게 만들긴 했지만 이게 내용이 틀릴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제 이름으로 안 넣었거든요. 근데 한 2주 정도 걸리신 분들 뭐 대학교 부총장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신 있게 자기 사진을 앞에 넣거든요. 그렇지.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첨삭하면 되니까. 그렇죠. 이 생성형 AI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챗 GPT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요즘에 1년 동안 이게 진화하고 분화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도 이게 이거 되겠다, 돈이 되겠다, 아니면 이거 쓸모가 있겠다 생각하니까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대부분 빅테크 회사들, IT 회사들이 아주 빠르게 인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바꿨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가 상당히 이쪽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색을 쓸 때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서 하는 큐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책에 넣긴 했는데 이거는 아직 지금 녹화 기준으로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그 노트북이나 PC에서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안에서 네이버 큐라고 검색을 하시면 베타 서비스를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등록을 해도 한 몇 시간 안에 승인이 나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한다고 하면 검색을 문장 형태로는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얘가 문장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에 AI,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내 문맥을 이해해서 그 문맥을 얘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 대신에 검색을 여러 번 해줘요. 여러 번 해준 또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를 또 요약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요약한 걸 출처를 달아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더 검색하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뭘 좀 검색해볼까요? 지금 요즘에 궁금하신 게 뭐가 있으세요? 미국의 M2 증가율 현황. 제가 일부러 문장으로 한번 써볼게요. M2 증가율 현황을 알려줄 수 있어. 관련된 기사나 중요 보고서도 찾아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질문 분석을 해요. 그래서 M2 증가율 현황 검색을 한번 하고 보고서를 검색하죠. 그리고 검색 결과를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일단은 M2 증가율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의 M2 증가율은 이러면서 코로나19 이후로 5%로 떨어졌고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화량 감소 원인, 향후 전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통화량 감소 원인까지 얘기를 하네. 그리고 요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번, 3번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여기 1번, 3번 이런 게 뭐냐면 출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가 이 1번의 내용은 요 블로그에서 갖고 왔다. 그죠? 요 3번의 내용은 여기서 가져왔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라고 하는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금융센터에서 이렇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발간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링크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러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제가 뭘 찾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가 제안을 해줘요. 예를 들면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M2 증가율이 왜 둔화되었나요? 증가율이 언제쯤 다시 상승할까요? 이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물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왜 둔화됐나요? 라고 하면 얘가 둔화 이유라고 문장을 바꿔서 검색을 하죠. 둔화 원인이라고도 검색을 하죠. 두 개를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유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저는 M2 증가율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르시겠죠. 그렇죠. 아니고. 아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하거나 혹은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M2 증가율이 뭐야, 그죠?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M2 증가율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맥락을 이해를 해서 한 줄 얘기해주고 검색을 하는 거죠. 물고 늘어질 수만 있으면 정의, 계산 방법, 예시까지 알아서 얘가 지금 찾아주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저는 그냥 모야만 물어봤는데 정의를 한번 검색하고 계산한 방법을 한번 검색하고 예시를 검색해서 그걸 갖고 또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옆에 과외 선생 하나 놓고 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보시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관련 동영상을 지금 추천해주는 거 보이세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냥 내가 궁금한 거나 내용들을 정말로 탐색적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생성형 AI 챗 GPT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솔직히 기대했던 바가 바로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다들 자기 이름 검색해 보시고 뭐 자기 회사 검색했는데 이 내용 틀리고 이상해서 아, 얘 헛소리 많이 해서 이거 못 쓰네 이랬는데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걔는 검색 엔진이 아니거든요. 네네. 생성형 AI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리 공부한 내용, 그러니까 챗 GPT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리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 내용 안에서 뭔가 물어보면 얘가 끝말잇기를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녀석이거든요. 여기서 잠시 책 초반에 네. 아주 다른 책에 비해서 너무 정의를 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책 초반에 그 단어 챗은 그냥 대화하는 거고 GPT는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써주셨거든요. 저 그거 읽고 맞아 아유 너무너무 설명이 깔끔하다 이렇게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챗 GPT라는 게 챗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대화를 하는 건 누구나 하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라는 거는 전문가가 대화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대화할 수도 있고 어린애가 대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대화의 답변을 정말로 잘 깔끔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래서 챗 GPT라는 게 이렇게 아주 빠르게 성장이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G는 제너러티브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말을 생성하는 거죠. 생성형은 제가 그래서 검색이 아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걸 이제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벼락치기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들어가서 문제를 다시 풉니다. 근데 그때 풀 때는 제가 기존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못 쓰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걸 재조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성한다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똑같은 시험을 내일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시험지에서 서술형을 쓰는데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형은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PT, 프리트레인드랑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뜻인데요. 프리트레인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말을 만들어내는데 미리 공부한 내용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처럼 최신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부를 한 걸 가져가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GPT-3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였나요? 2년까지. 네, 그 정도였고 최근에 GPT-4가 이번에 좀 업데이트되면서 올해 4월까지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건 GPT-4에만 이제 가능한 건데 어쨌든 그것도 올해 4월까지니까 이제 최근에 건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프리트레인드의 제일 특징이고요.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건 이제 알고리즘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 그래서 확률상으로 다음에 나올 만할 말을 얘가 데이터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예를 공부를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이 상황에서 딱 맞아. 그쵸. 하면서 딱 얘기를 그 문장을 구성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증시 치면 그 다음에 각도기죠. 각도기 이렇게 밑에 나오면 그게 사람들이 각도기를 많이 검색했구나라는 거를 밑에 이렇게 우리가 희미한 색깔로 표현되잖아요.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을 얘가 쭉쭉쭉 채워 나간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공부한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이 빈칸 채우기의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검색처럼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갖다 붙이는 애는 아니다. 그래서 얘는 검색용으로 쓰면 GPT 자체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었죠. 너무 아마 들으시면 설명이 깔끔하게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설명을 해주신 걸 보고 아 정말 이걸 잘 이용해야 되겠구나. 네, 그럼요. 잘 이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손으로 수학 계산하다가 주판으로 계산하니까 훨씬 빨라졌고 자릿수 단위 높은 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고 주판을 통해서 그거를 엑셀로 하니까 저처럼 수학을 못하는 애도 걱정 없이 계산 앞에서 서서 막 계산할 수 있었고 복잡한 계산 그리고 뭐 재무적 계산이든 공학적 계산이든 그거 그냥 너무나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성형 GPT를 통해서 제가 얻기 어려운 데이터를 손쉽게 구해서 거기에 대한 흐름을 다 짤 수 있고 거기에 제 생각만 보태면 아니면 또 제 생각대로 그걸 끌어와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서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검색이나 정보를 얻어오는 행위 그거는 챗 GPT로 하시기보다는 네. 그러면 좀 이제 뭐냐면 우리가 말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왜냐면 얘는 생각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져올 때는 검색 엔진에 포함된 거를 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의 큐나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빙챗이나 그리고 실은 최근에 구글에도 이 생성형 검색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구글 크롬 창에 들어가시면 크롬 창에 이런 그 실험실 같은 이런 버튼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서치랩스라는 건데요. 이걸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서치를 키느냐 끄느냐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적용된 지 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험실 버튼을 키시고 서치랩스를 이제 키게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검색 위에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아까처럼 비슷하게 해볼까요? 미국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M2 미국의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켜놨잖아요. 그죠? M2 자산 M2의 의미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너레이팅이 뭐가 위에가 됐죠. 쇼 모를 치면 이런 위에 있는 박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밑으로 보면서 내용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M2 의미를 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게 뭔지를 또 보려면은 검색하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AI가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누르게 되면 어떤 거에서 갖고 왔는지에 대한 출처. 그러니까 앞서서 보셨던 네이버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안에서만 정보를 다 보거나 내용을 보고 또 혹은 요 밑에 이것도 비슷하죠. M2 통화량 그래프를 또 누르게 되면 이어서 대화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큐, 그 다음에 구글에서 새로 나온 이 그 실험실에 있는 랩스 기능 그리고 빙챗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활용을 하시면 확실히 이제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이고 잘 정리돼 있고 출처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 도구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도구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하나를 좀 깊게 파들어 가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AI 2024 트렌드에는 활용 백과에 바로 요 부분들이 섹션별로라고 표현했나요? 다 자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Q는 어떻게, 구글은 어떻게, GPT는 어떻게, 빙챗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그림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권을 사시면 내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해보면 좋겠구나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딱딱한 철학책은 잘 읽는데 이런 책은 끝까지 못 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책은 술술술 막 넘어가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입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어서 여러분 나 AI를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 AI의 철학적 의미 그것도 있어요. 초반에 이런 것들 다 언급을 하셨는데 그보다 나 이거 AI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좋아하고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그림을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희 아들보다 못 그립니다. 그림을. 아니 컴퓨터 특히나 파워포인트는 제가 딱 네모를 그리면 네모를 정확하게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록달록하게 배치하고 싶다고 배치를 정확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는 내가 생각한 것들을 아주 잘 도와주는 아주 쉬운 도구네. 그렇다면 내가 굳이 손으로 그림을 못 그리고 글자를 못 하는데도 와 얘는 도와주네. 그러다가 이번에 드디어 생성형 AI가 제가 그 가장 한이었던 그림 그리기를 이제 도와주기까지 시작을 하니까 제가 있는 상상력을 갖고 한두 줄만 쓰면 얘가 실행을 해주니까 저 입장에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챗GPT 3.5에서는 사실은 아무 말 대잔치로 가서 몇 번 연습하다가 놀다가 뭐 그냥 재미없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이번 GPT-4에서의
놀라운 일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림까지 생성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오디오로 그냥 네. 말로써 명령을 들어주는 마치 자비스처럼 네네. 자비스 초기 버전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놀라운 게 원래 이게 GPT-4 유료 버전에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샘 알트먼이 다시 오픈 AI로 돌아가면서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바로 이 음성 채팅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는 유료 버전에서만 됐는데요. 이제 무료 버전에서도 됩니다. 3.5에서 된다고요? 3.5에서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4가 막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4가 막혀 있어서 새롭게 제가 그림 그리는 기능 보여드려도 이거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막히게 되고 이것도 조금 뭐 썰을 좀 풀면 막히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갑작스레 사람들이 막 관심이 들어서 네. 많이 접속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느냐? GPT스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개발자 행사에서 오픈했을 때예요. 네.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챗봇 있잖아요. 네. 챗봇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서 팔 수 있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앱스토어의 개념을 넣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거 스티브 잡스처럼 샘 알트먼이 가는구나라고 했고 정말 그리고 나서 지금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이 GPTs라는 걸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달려들다 보니까 서버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유료를 막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샘 알트먼이 다시 돌아가면서 무료로 이 음성 버전을 풀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좀 생겼느냐. 요즘에 챗GPT가 서버가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접속이 잘 안 돼요. 저 네. 같은 사람이 저는 왜 그러냐 우스갯소리로 네. 이거 한번 결제해놓고 까먹고 1년 내내 결제하고 쓰지도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주저주저하다가 네. 김덕준 소장님의 이런 이렇게 강연 내용을 보고 나 이거 해야지 했는데 네.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막혀버린 거죠. 그쵸. 근데 난 지금 너무 안타까워. 언제 풀리나 지금 대기 네.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GPT 3.5랑 GPT 4를 구분을 해서 보면 GPT 3.5는 좀 상대적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죠. 그리고 또 말의 길이가 좀 짧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 속도는 조금 빠릅니다. 네네. GPT 4는 반대로 말이 조금 더 깊고 말을 길게 하면 반응 속도 좀 느리거든요. 네. 그래서 GPT 3.5의 음성 기능을 쓰면 GPT 3.5 버전으로 대화를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처럼 서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어쨌든 대화는 잘 돼요. 네, 그래서 제가 3.3 버전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GPT 앱에서만입니다. 모바일에서만.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PC용으로는 이건 안 되고요. 지금 챗GPT 가짜 앱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저 결제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앱 사용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챗 GPT를 검색을 하시면 아이폰용도 그렇고 안드로이드용도 그렇고 공식 앱이 나왔어요. 그리고 앱을 설치할 때까지는 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설치할 때 돈 내라고 하거나 유료면 그거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보시면 아이콘 모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이콘이 비슷한 게 겁나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특히나 이제 안드로이드에선 더 그런데 여기만 보셔도 지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카메라 보이거든요. 이게 초록색 배경이 있고 흰색 배경이 있거든요. 흰색 배경으로 돼 있는 흰색 배경에 검은색으로 돼 있고 오픈 AI에서 출시했다. 저걸 꼭 오픈 AI 아닌 그쵸. 다른 AI가 많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출시하신 걸로 하면 되고요.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위에가 지금 챗 GPT 4라고 돼 있는데요. 얘를 제가 3.5로 바꿔볼게요. GPT 3.5. 요 위에 보시면 3.5로 바꾼 다음에 이 우하단에 보면 이 헤드셋 모양이 있어요. 헤드셋. 요걸 누르면은 얘가 실행이 됩니다. 안녕, 반갑다. 삑 소리 났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부터 네가 내 영어 선생님 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영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영어를 되게 못하니까 네가 나한테 영어 잘하라고 좀 독려도 해주고 너가 먼저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선생님 먼저 영어를 좀 시작해주세요. 부탁해요. 이렇게 막 시켰습니다. 물론 영어 공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를 배워봅시다. Hello는 여보세요. My name is Yormi는 제 이름은 당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세요? 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영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Hello. 저희가 또 탭했죠. Great start. Hello means 여보세요 in Korean.
그죠. 근데 얘가 좀 이상해요. 헬로가 여보세요래요 지금. 그러니까 전화로도 맞긴 한데 뭐 전화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얘랑 아주 편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지금은 그냥 대화에 설정을 한 건데 그 어떤 언어를 가리지 않고 얘한테 뭔가 애널리스트라는 설정을 주고 뭔가 투자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거꾸로 못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얘한테 브리핑을 해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제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시켜볼게요. 얘한테 대한민국의 2022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중국어로 요약해서 브리핑을 좀 해주고 중국어로 말한 다음에 한국어로도 얘기해줘. 내가 이거는 중국에 있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이야기할 주제야.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줄까? 2022년 대한민국 증시는 크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주요 지수인 코스피와 코스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코로나19 대응책과 기술 기업들의 성장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디지털화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IT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코스피는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노력을 강화하며 친환경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요약하면 2022년 대한민국 증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였고 코로나19 대응과 디지털화, 환경 관련 노력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중국어로 다시 얘기해줘. 2022年韩国股市表现相对稳定。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용은 틀렸어요. 아, 내용 틀렸군요. 21년이나 20년 사이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에 말로 저렇게 나오지? 저는 그게 놀랐고 뭐 이게 틀릴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하는 사람이 검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저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놀랍고 그걸 또 외국어까지 또 한 번 넘긴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2022년을 물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오히려 틀린다는 거를 말씀하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검색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GPT-3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좀 옛날 있는 것 데이터만 같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22년이 끝나기 전에 데이터가 끝났으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2000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좀 더 확률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릴 수 있는 얘기인 거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얘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 얘를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공부하는 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고 네. 영어 강사들 뭐 외국어 강사들 이제 짐 싸야 되겠구나. 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역으로 제가 보니까 요즘에 또 이거를 잘 활용하는 영어 강사님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 유튜버에 그런 분들이 한둘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얘한테 똑같습니다. 제가 어떤 거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걸 잘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영어 교육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GPT를 활용하는 영어 교육에서 자기가 또 이제 앞서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이게 어떤 포지션이 바뀌냐? 본인이 강사가 아니라 이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맨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GPT스, 그러니까 GPT 스토어의 사장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네요. 그렇죠. 그렇게도 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얘기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어를 해보시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영어를 해야 돼요. 그럼 비즈니스 영어를 해야 될 때 내가 어떤 선생님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한테 말을 걸어서 시킨다고 하는 게 처음에 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증권 애널리스트로서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GPT한테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 소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전문 영어 강사라고 하면
영어로서 어떻게 물어보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겠죠. 네. 그래서 그걸로 불러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불러내는 것만으로는 이 사람이 꾸준한 비즈니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불러내는 프롬프트들을 잘 세팅한 하나의 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API,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화하는 것들을 꼭 GPT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API로 다른 앱 서비스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 대화할 수 있는 말은 가져오고 거기에다 예를 들면 단어장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이는 형태로 네. 또 다른 스타트업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를 최대한 많이 써보는 게 지금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보고 아 얘는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게 틀리는구나, 맞구나 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해본 것처럼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틀리는지를 알려면 그 분야에 자기가 전문성이 있거나 이제 소위 말하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틀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성형 AI 시대에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디오가 되면서 그냥 갑자기 뭔가 날개 하나가 더 달린 듯한 느낌 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진보되는 게 이제 멀티모달로 가면 이제 진짜 살아있는 로봇 같은 게 만들어진다. 네. 근데 이 멀티모달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그리고 최근에 그 생성형 AI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멀티모달이라는 말 자체는 약간 방송 용어에 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혹은 청각적 요소 여러 가지를 갖고 한 번에 공감각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전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그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LLM하고 이 멀티모달이 요즘 크다 그래서 라지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하는데, 약자로 치면은 LLM하고 LMM이에요. 비슷하지만 틀린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일단 우리가 얘기한 대로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언어, 글자로만 이제 만든 모델이에요. 근데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라고 하는 건 글자뿐만 아니라 학습을 할 때 이미지나 아니면 뭐 음성이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뭔가 답변을 얻어낸다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요즘에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약간 좀 이거는 뭐 비유에 가깝긴 한데 이런 거죠. 우리가 책을 볼 때 책에 글자도 있고 그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글자 따로 보고 그림 따로 보고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우리가 책을 볼 때 글자랑 그림을 같이 보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AI를 굳이 나누면 마치 글자 따로 공부를 시키고 그림 따로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그림을 뽑아낼 때는 그림 공부시킨 어떤 함에서 끈에서 뭔가를 시키고, 글자를 빼기 위해서는 글자를 공부시킨 거에서 따로 함에서 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는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글자랑 그림을 한 번에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공부도 한 번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페이지에 있는 어떤 그림을 보면 그 앞뒤에 어떤 글자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글자를 보고 그 뒤에 아 그런 그림이 있었지라는 걸 떠올리잖아요. 마치 인간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뭘 하느냐, 글자와 그림에 있는 맥락들을 얘가 이제 조금씩 사람의 표현으로 치면 맥락을 이해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의 표현이긴 하지만 이걸 그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논문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적으로 GPT-4V라고 하는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나온 이 멀티모달이 가능해진 GPT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논문이 있어요. 근데 그 논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재미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얘가 할 수 있는 게 존맛탱이라는 말을 알아듣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논문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 외에 다른 언어랑 그림이랑 섞여 있는 거를 이미지를 GPT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롬프트를 이렇게 쓴 거예요. 너는 이 이미지에 영어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해줘 라고 시킨 거예요. 어떤 언어인지도 안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보고 첫 번째는 이거 일본어고요, 굿모닝 해버 나이스 데이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이제 중국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어 이미지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어고 마파두부입니다. 마파두부는 어떤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이미지를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한국 이미지, 코리안 이미지고요. 그리고 번역을 하면 딜리셔스 푸드입니다. 까지 이렇게 그림만 보고 네. 그림과 글자 섞여 있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의 함의는 이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안 알려주고 글자랑 이미지가 합쳐져 있는데 그거를 보고 이거 한국어네? 한국어인데 이 존맛탱이란 말을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딜리셔스 푸드네? 라는 걸 얘가 인지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인지를 갖고 뭘 할 수 있느냐? 심지어 이런 것도 냅니다. 이게 김초밥인데요. 얘가 김초밥이라고 안 알려주고 한 번에 GPT한테 이미지를 5장을 올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네가 보고 음식을 만드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봐라고 시킨 거예요. 예. 그랬더니 얘가 처음에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밥을 비비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C를 보고 얘는 김에다가 밥을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순서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음식인지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엄청난 데이터 학습이 있었군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의 표정을 주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관련돼서 좀 써봐라 이랬더니 아주 내용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 주고 뭐 잘못됐어 라고 했더니 이거를 얘가 설명을 해주는데 5번째 중족골이라고 하면서 중족골이 뭔지까지 설명해 주고요. 새끼발가락과 연결되는 바깥쪽에 뼈가 골절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존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전문 용어까지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CT 사진을 줬더니 조개는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임상적 상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보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죠. 이런 걸 갖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볼 때, 이건 좀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트위터에 올라온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올린 건데요. 정말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있는 화이트보드에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 설계도를 사람이 그린 거예요. 찍어요. 찍은 다음에 이걸 GPT한테 올리면서 얘한테 역할을 줍니다. 뭐라고 주느냐? 넌 지금부터 아주 유명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야. 우리 팀이 화이트보드에다가 이 세션에 대한 플로우를 그렸어 라고 한 거예요. 이 플로우가 어떤 거냐면 이메일 넣고 이름 넣고 나이를 넣는데 18살 넘으면 사이트 보여주고 18살 안 넘으면 키즈 버전 보여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흐름을 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네가 코드를 이러한 이제 JS랑 그죠 Next.js랑 Twilight CSS를 활용해서 만들어야 돼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데 우리가 요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얘한테 명령을 주는 방식을. 근데 이 명령 주는 방식이 진짜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사람처럼 정말 감정에 호소하거나 사람처럼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실제로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당히 여기서 좀 재미있는 실제로 이게 이제 논문 중에 하나에서 썼었던 테크닉인데 뭘 쓰냐면 얘한테 코드를 그냥 짜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take a deep breath. 그 뭐냐면 심호흡을 크게 하고 AI한테 그리고 나서 think step by step.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단계별로 해봐. 이걸 어떻게 할지 그걸 문장을 주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리고 나서 자, 너 이제 코드를 하나하나 좀 해볼래? 라고 했더니 얘가 코드를 쫙 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트윗에 보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한 거는 그냥 화이트보드에다가 대충 설계도 그리고 야 이거 네가 코드 짜봐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GPT가 해내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해본 건데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웹캠을 그냥 GPT 이제 핸드폰이죠. GPT-4로 찍은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판매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판매하면 좋을지 타겟 고객군 잡아주고 판매할 만한 온라인 페이지에 있는 임팩트 있는 카피라이트 만들어줘 쓴 거예요. 얘가 웹캠이래요. 웹캠은 어떤 사람한테 쓴대요. 타겟 고객군은 어떤 사람이래요. 추천하면서 카피라이트를 얘가 써주는데 뭐라고 써주느냐 더 선명하게 더 진실하게 당신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세요. 최고의 웹캠으로 완벽한 화질을 경험하십시오. 이렇게 얘가 써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진 하나 주고 야 카피 써봐 이랬더니 얘가 인지를 해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제가 이제 제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와이프가 준 건데 인스타그램용으로 포스팅해줘 그랬더니 아주 오글거리는 포스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경제 신문 같은 거에 나오는 그래프들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그래프가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GPT한테 주면 됩니다. GPT한테 이렇게 그래프 주고 얘한테 분석해달라고 그러면 분석을 해주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얘가 이미지에서 몇 개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다시 해줬더니 얘가 이 내용을 갖고 거의 보고서 수준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 마지막에 저 그래프 보면서 저는 사실 속으로 되게 쾌재를 불렀어요. 어떤 쾌재를 부르셨나요?
저희가 하는 게 그래프 차트 작업이 그쵸. 많거든요. 네. 그걸 찾아오고 붙이고 네. 분석하고 하면 제가 이제 저런 거를 보고서 같은 거 쓰는 건 너무 싫어하는데 네. 누군가 보고서를 써주겠구나. 거의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포인트는 첫 번째로 얘가 틀린 것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초록색과 파란색의 흐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초록색이 무선전화 차트고 파란색이 유선전화 차트라는 이미지에 있는 글자는 못 읽었어요. 네. 근데 얘를 얘한테 읽혀주니까 처음에는 그냥 추위에 대한 얘기만 해줬는데 아, 그 추위가 알고 보니까 이게 무선전화에 대한 추위구나. 그러니까 무선전화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네.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요게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실제로 2017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이라고 하면서 얘가 관련된 내용들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보고 오, 얘 꽤 괜찮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다음 할 일이 뭐예요? 얘가 만내가 아니라 마치 신입사원이나 인턴사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듯이 보면서 야, 이거 맞았는데 이건 틀렸어. 야, 이건 다시 써와. 이러면 얘가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시 써오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죠. 아, 여기 이 멀티모달에서 네. 인간이 움직이는 동작 능력, 운동 능력까지 하면 그야말로 진짜 사이보그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조만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네.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앞서서 생각해 보시면 언어도 대화를 하고, 그죠? 그리고 얘가 어떤 글자와 그림도 인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영상이잖아요. 실은 어떤 게 요즘 되냐면 만약에 우리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네. 내가 하지도 못하는 언어를 내 목소리로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면 증시각도기 TV 영어 버전 네. 유튜브 출시할 수 있겠네. 아, 그럼요. 제가 했던 거 다 넣어주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제 만든 아바타가 있어요. 제 만든 아바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 헤이젠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그냥 올려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이건 제가 그냥 집에서 네. 그냥 아이폰으로 그냥 찍은 거예요. 네네. 찍은 다음에 이거를 요 헤이젠이라는 서비스에 올립니다. 네. 그리고 올리면서 관련돼서 뭐 내가 맞다는 승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네.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글자를 쓰면 그 글자를 제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입 모양까지 명확하게 해줘요. 목소리도. 네. 미쳤다. 자,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네. 또 여기 왔으니까 또 증시각도기용으로 하나 만들면 좋으니까 네네. 실제 제가 만든 데모가 나올 동안에 네. 증시각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한번 네네. 시켜보죠.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되게 단순해요. 제가 크리에이트 비디오 누른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문장 써주면 제가 할 일 끝납니다. 네. 자, 여기에 뭐라고 쓸까요?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증시각도기 아까처럼 영어를 또 쓸 때는 번역기를 갖고 오면 되겠죠. 아니면 이 안에서도 실제로 번역이 되긴 하니까 여기서 번역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에 출연하게 된 딕션 킴 교수입니다. 오늘은 예를 들면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그죠? 여기에서 영어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만들면 뭐 이건 뭐 구글에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죠? 뭐 스톡 마켓 프로텍터 이렇게 나오네요. 증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또 바로 해야 재밌으니까 서밋 눌러서 네. 이게 원래 한번 과정을 거긴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는 동안에 이렇게 하면 30초에서 1분 정도면 나와요. 영상을 네. 뽑는 자, 건데. 나오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5개 국어를 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니고 AI예요.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덕진님, 귀하의 인스턴트 아바타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비디오 제작에 사용해 보세요. 피드백 버튼을 클릭하여 귀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미있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konnichiwa. 私はキムドクジン教授です。今日は私のアバターであるディクショニングキム教授が発表をしています。
人工知能は急速に私たちの生活に浸透しています。人間と AI は共存できるのでしょうか？それとも AI が人間にくっつけて終わるのでしょうか？未来は閉まっています。死の瞬間、人間が消されるガスたちのいるんを考えるきっかけになればいいです。Bonjour, je suis le professeur Dukjin Kim. Aujourd'hui, mon avatar, le professeur Diction Kim, fait une présentation en mon nom. L'intelligence artificielle s'infiltre rapidement dans nos vies. Les humains et l'IA peuvent-ils coexister? Ou bien l'IA va-t-elle remplacer l'homme? L'avenir a commencé. J'espère que mon nouveau livre, L'effacement de l'homme, enrichira notre discussion. Merci. Hello, I'm Professor Dukjin Kim. Today, my avatar, Professor Diction Kim, is presenting on my behal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pidly infiltrating our lives. Can humans and AI coexist, or will AI replace humans? The future has begun. I hope my new book, Erasing the Human, will expand our discussion. Thank you. 大家好，我是金德珍教授。今天我的化身 Diction Kim 教授将代表我发表演讲。人工智能正在迅速渗透我们的生活。人类和人工智能能否共存，还是人工智能将取代人类？未来已经开始。我希望我的新书《人类的磨砂》能拓展我们的讨论。谢谢。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아바타인 딕션 킴 교수가 저 대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간과 AI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AI가 인간을 대체하게 될까요?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신간, 인간이 지워진다가 우리의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만든 영상을 제가 증시각도기에 대해서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Hello, this is Professor Diction Kim, who appeared on Stock Market Protractor. Today we will talk about the econom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 look forward to. 네, 이렇게. 와, 충격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쓰고 하는 시대가 온 거고요. 뭐 이런 것들 뭐 만드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아마도 이렇게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아마도 지금 예측되는 게 내년에 유튜브에 이런 기능들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우리 증시각도기가 해외로도 나갈 수 있지만 반대로 해외에 있는 수많은 경제 컨텐츠를 한국어 입모양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또 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과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 해외에서 장사하면 되겠는데. 더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좋은 콘텐츠를 갖고 전 세계로 나가면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만드는데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이 서비스 활용하는 게 실제로 렌더링해서 내 거 만드는 것까지는 공짜고 그리고 나서 뭐 30초 1분짜리 만드는데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 안 드니까 그렇게 치면은 한 10분짜리 내가 아예 못하는 언어의 영상을 만드는데도 한 뭐 몇만 원이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야, 미국 진출 여러분, 각도기 미국 진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시장하면서 미국 사람들 상대로 해야 되겠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뭐 지금 실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기술이 지금 이렇게 누구나 그냥 손쉽게 뚝딱 하면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와, 아니 저는 미국 시장을 정리해 주거든요, 한국 분들한테. 좋네요. 그럼 그거 영어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발행해서 어떻게 알고리즘 한번 걸리면은 미국 스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번역도 되게 깔끔하게 해주는 앱들도 있어서 뭐 제가 여기도 좀 디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번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쓴 영어를 조금 더 영국식 영어나 미국식 영어로 다시 다듬어 주는 것들도 인공지능이 해주거든요. 그럼 그렇게 다듬은 걸로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용까지 이게 쓰면 워크플로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업무의 흐름들을 AI와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만들면 아주 최적화될까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이 오셔서 너무 보물을 많이 풀어주고 가셨어요. 보신 분들 놀라신 분도 있었고 아마 이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 내가 아는 것보다 상황이 정말 여기까지 진도가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떻게 활용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 각도기 TV에 있는 모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이걸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AI는 진짜 백문이 불여일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 때마다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제 강의 한 10시간 들으시는 것보다 그냥 챗GPT 켜서 5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도구들 하나 써보시고 이거 별로네 라고 느끼셔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아주 커질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김미경 TV에서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김미경 쌤이 쓰는 표현 중에 되게 좋아서 따서 쓰는 게 있어요. 아직은 괜찮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학년, 3학년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수학도 그렇잖아요. 누가 막 3학년, 4학년 거 하고 있는데 1학년도 안 되면 괜히 막 4학년 거 하려다가 더 늦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1학년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2학년, 3학년들이 좀 출몰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더 늦기보다는 빨리 하나씩 해보시면서 좀 새롭게 감을 익혀 나가시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덕진 소장님 사회적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서 뒤지면은 분명사적으로 굉장히 뒤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개화하고 눈뜨고 그래서 사용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역량 있고 사회에 이바지하시는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작지만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큰 도움과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그러실 거고요.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오랫동안 이 영상 봐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하고 꼭 활용해 보시기를 그리고 모르시겠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김덕진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